안녕하십니까. 밴드 기본 기출문제 핵심 이론 진도에 맞춘 기본 기출문제 3회차 해설입니다. 다툼 있음 플레이하면 우리 실전 가면 40문제 중에 한 33문제, 34문제 정도가 문제 끝에 보면 다툼 있음 플레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문 해석은 다양하잖아요. 해석 내용이. 그래서 학자들마다 해석 내용이 다르고 뭐 다수도 있고 통설도 있고 소수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설에 의지하다 보면 어떤 질문은 옳은 게 있고 어떤 질문은 틀린 게 있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플레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복수 정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3회차 학원 진도는 이제 3주차에 보면 이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보통 여기까지 나가고 제가 그다음에 3, 4월 달에 계약법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부관까지 문제입니다. 1번 복대리라고 되어 있죠.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게 선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대리인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1번 틀렸죠. 2번 본인의 대리인이죠. 3번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수권행에서 대리권이 생기니까 따라서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죠. 복대리인도. 그 말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도 다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죠. 그게 3번이죠. 4번은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라고 되는데 이때 법률행위가 본인의 수권행위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란 임의대리를 말하게 됩니다.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 선임 못하죠. 반면 5번 법정대리인은 122조에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2번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가 뭐예요? 기본적인 무권대리죠.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죠.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책임이라는 게 있죠. 그 1번이죠.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이를 얻지 못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컨대 재단법인 설립행위 갑소유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장학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죠.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 못합니다. 1번만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2번 틀렸고요. 3번 무권대리 본인 추인할 수 있죠. 이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죠. 따라서 3번 틀렸죠. 4번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요. 최고권은 상대방 선악불문할 수 있고 철회는 선임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이죠. 선의 상대방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4번 틀렸죠. 자,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고요.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서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니까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의 확정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5번도 틀렸죠? 자, 3번 전형적인 무권대리 사례 형태죠. 갑의 아들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대리인을 칭하고 갑수요 부동산에 대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에게는 유동적 무효다. 자, 일단 갑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번복해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인 못하죠.
자, 이번 갑이 이렇게 추인을 했어. 의뢰게 할 수 있죠. 무권대리는. 근데 병이 몰라. 그럼 병에게만은 추인 이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X.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번 갑이 사망을 했고 무권대리인 을이 단독 상속했을 때 이 을은 추인을 할 수는 있지만 추인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그랬죠. 5번 병이 갑에게 확답을 최고했고요. 갑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랬죠. 틀렸고요. 5번 갑의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을 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유권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과가 생길 겁니다. 4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자, 무효는 그냥 무효, 취소는 취소권자가 주장해야. 2번 무효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효. 그러한 취소권은 법률행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하고요. 취소하면 이때부터 아니라 소급해서죠.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걸로 되죠. 의사 무능력자 행위 절대적 무효, 반사의 질성이 절대적 무효,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에 비질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 이렇게 되죠. 취소권은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이면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죠.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확정됐다면 그 사람한테 해야 되죠. 거의 4번. 5번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착오한 행위, 뭐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를 함으로써 무효가 될 수 있는 행위, 유동적 유효인 행위 이렇게 되겠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의 건물과 일괄 매매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자,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다면 토지 부분 무효, 일부 무효지만 원칙 전부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다만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유동적 무효. 1. 허가받기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 당사자 사이에는 실의칙상 허가 신청자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 의무는 거기에 보면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 이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예요. 근데 이건 계약상 의무가 아니에요. 실의칙상 의무지. 따라서 이건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틀렸네요.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해요. 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이득인지도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어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금은 더 이상 부당이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4번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3가지 기억해달라 그랬죠.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를 보니까 137조 2에서 전부 무효를 보니까 5번 토지거래 허가 전 건물 부분도 무효이니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 청구하거나 건물만 먼저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6번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거겠죠. 임의 대리인의 행위 취소 원인이 있어. 근데 임의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임의 대리인이 그걸 몰라 착오죠. 취소권은 누구한테?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본인이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즉 제한능력자 행위, 착오 사기 강박의 행위 추인할 수 있죠. 이 추인이 뭐예요? 취소권 포기. 다만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미성년자가 자신이 부모 동의 받지 않고 한 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요. 그게 취소권 포기야. 그런데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못해요. 그 취소 원인인 미성년이라는 사실이 소멸해야 돼. 즉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돼. 그게 원칙이야. 다만 그 미성년자의 부모 같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 이때는 이제 취소원이 소멸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추인할 수 있지요. 2번 옳은 지문.
3번 강박을 당해서 물건을 산 사람. 이 사람이 취소권자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이제 제3자는 뭐예요? 취소권자의 승계인이죠. 이 사람도 취소할 수 있죠. 왜? 제착사강 대승. 이게 취소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죠. 3번 X.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즉 취소권은 포기할 수 있고, 취소권 포기 후에는 취소 못하죠. 5번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도 부모 동의 받지 않고 한 행위를 취소할 때는 단독으로, 즉 부모 동의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하면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른데,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을 이로 취소했을 때 제한능력자 반환,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이 현존 한도에서만 반환하라고 특칙을 두고 있죠. 이때 제한능력자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현존이익이니까 반환해야 되고요. 유흥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이익이 아니니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죠? 3번이 틀렸죠. 7번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거. 자, 1번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조건. 자, 불능조건은 해조건이에요. 불해조. 조건은 행위로 유효.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불능조건이 정조건이에요. 불정무. 무효로 해야 되죠. 이거 틀렸죠. 2번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148초. 3번 반신행위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을에게 30위에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기로 했어. 을이 30위에 시험에 합격하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갑은 차를 줘야 돼. 경제적으로 불이익해 갑이. 그래서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해. 시험 합격을 방해해. 시험 전날 수면제가 들은 드링크를 을한테 먹여. 그래서 을을 3박 4일을 재워버려. 이런 식으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신행위 150조 주문 그대로. 1번, 2번, 3번 다 조문이죠. 4번도 조문이죠. 조건부 권리 일반 규정에서 149조 처, 상, 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5번 조건 성취 효력 147조 1항 정지조건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147조 2항 147조 1항 다시 정지조건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2항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서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당사자가 소급표는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부 조문이죠. 대부분 이렇게 조문을 물어본다고 부관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민법 총칙과 관련된 기본 기출문제 풀어봤고 해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 2개 가량 비워줬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4주차에 뵙겠습니다. S였습니다.